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내 건강 지킬 식품 찾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채소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2021년 1, 2호로 뉴트리션 액션에 등재된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최고의 채소는 케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기 힘드시죠? 제가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자, 조리한 케일 2분의 1컵, 그 다음에 날시금치 2컵, 조리한 시금치 2분의 1컵, 콜라드 그린 조리한 거 2분의 1컵, 건대 2분의 1컵, 순무청 2분의 1컵, 통조림 호박 2분의 1컵, 청겨자 2분의 1컵, 고구마 작은 거 껍질째 하나, 그 다음에 날 적색 치크리 2컵, 당근 2분의 1컵 이렇게 요리한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칼로리도 따지고 비타민 K도 따지고 루테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비타민 C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포타슘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식이섬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칼슘, 철분, 마그네슘, 엽산을 가지고 다 계산을 했더니 놀랍게도 케일이 1392점을 얻으면서 당당히 1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시던 도표와는 조금 다르죠. 오늘 도표는. 자, 5% 미만은 똑같고요. 5 내지 9%도 똑같고요. 10 내지 14% 똑같고 15 내지 19% 똑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틀리죠. 20에서 99%까지를 까만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까만 데다가 가운데 하얀 십자가를 넣어놓은 것을 1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양가가 엄청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보니까 여기에 채소들을 보니까 비타민 K가 굉장히 높고 루테인이 높고 비타민 C가 높고 식이섬유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죠. 오늘은 시금치가 어떻게 해서 949점을 얻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리된 시금치 2분의 1컵은 루테인 하루 필요량의 320%, 카로티노이드 하루 필요량의 178%, 식이섬유 7%, 비타민 K 350%, 엽산 31%, 마그네슘 18%, 철분 17%, 비타민 C 9%, 포타슘 8%, 칼슘 10%. 그래서 퍼센트 앞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면 949가 나오죠. 그래서 949점을 받은 시금치가 세 번째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점수는 우리가 뭐 돈 준다고 누가 빼기 세다고 점수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점수예요. 그 다음에 또 닥터 풀만이라는 분이 앤디스코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요. 연두색이 있는 것은 점수들이 높고 좋은 것이고 가운데 있는 것은 중간치고 뒤에 있는 것은 빨간 걸로 해갖고 점수가 꽤 낮은 부분이에요. 보면 미량 원소를 계산했는데 1000에서부터 콜라 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칼로리당 미량 원소 분포 지수라고 그래서 케일 1000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꼬불꼬불한 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케일,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케일입니다. 콜라드 그린. 그 다음에 겨자, 물냉이, 건대까지가 1000점이에요.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다 5개가 1000으로 표시된 영양분포 지수를 발표한 데가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청경채가 895, 시금치, 아루굴라, 로메인, 새끼 양배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그 다음 피망, 버섯,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딸기, 고구마, 애호박, 얼티초크, 블루베리, 양상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1000점이라는 것은 대단한 점수를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 온 것이 십자화학과 채소입니다. 아까 꽃이 십자 모양으로 양쪽을 이렇게 쭉 해갖고 십자가처럼 핀다고 해서 십자화학과 채소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4개 가운데 12개가 상위권 12개가 뭐예요?
십자가 채소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채소가 영양이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추 종류에서는 로메인이 제일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이 양배추가 2개 있는데 쬐끄만 브루셀 스프라우트 새끼 양배추가 큰 양배추 한 통하고 새끼 양배추 한 통하고 영양가가 맞먹는다고 할 만큼 새끼 양배추가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선택하실 때 고려하시면 참 좋으시겠죠? 자, 비타민 K와 루테인이 그럼 어떤 일을 하는가?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막 보호작용을 해주고요.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은 항산화력을 떨어뜨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 응고작용을 일으켜서 몸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일을 비타민 K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테인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에 기하는 것과 심장병, 암, 제2형 당뇨병 같은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강력한 항산화제다. 비타민 K도 항산화제고 비타민 루테인, 비타민 A에 속한 카로티노이드죠. 또 항산화제다. 염증과 성인 시력 상실의 원인인 노인성 황반변성, 요즘은 노인성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황반변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유의하셔서 K를 좀 많이 드실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하실 K는 어떤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나? 이 파이토케미칼은 어디는 없다고요? 동물 영양소에는 없다고요. 식물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테라펜,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베타캐로틴, 루테인, 플라보노이드, 플라본, 아피게닌, 루테오닌, 인돌, 클로로필, 설폴라판, 글루코시넬로이드, 이소티오사이네이트 같은 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아직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짙은 녹색잎 채소는 지구상의 모든 식품 가운데 인간과 동물을 위한 최고의 농축 영양 공급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비전분 채소로 칼로리가 낮습니다. 영양소는 높습니다. 식이섬유도 높습니다. 비전분 채소는 입술, 혀, 입, 소화기계암과 호흡기계암 발생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칼로리가 낮고요. GI, GL, 혈당지수와 혈당 부하지수가 다 낮습니다. 건강 체중 유지합니다. 혈당지수라는 것은 GI는 밥을 먹고 일정 시간 내에 얼마만큼 혈당을 올리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GL은 그 식품 자체가 얼마만큼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탄수화물과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브로콜리, 청경채, 게자 같은 것도 항암제 외에도 비타민 B군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고요. 철분,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산화제, 파이토케미칼 가운데 파이토케미칼과 그 다음에 비타민 A, C, E, K가 가득해서 최고의 항암식품으로 암 초기 단계부터 억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세포 보호와 암 초기 단계 억제하고 유방암, 피부암, 폐암, 위암 세포 성장을 저지합니다. 자, 짙은 녹색잎 채소는 특별히 클로로필이라는 그 녹색을 띠게 하는데 이건 부작용 없는 천연 항암제에 속합니다. 식물의 피라고도 부르죠. 신진대사를 촉진하면서 중금속의 특징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것인데 이 중금속을 배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효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뛰어난 해독제고요. 방사선을 체내에 흡수하는 걸 50% 줄여줍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생성해주고 생리 주기를 조절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 채소는 꽃이 이렇게 십자처럼 피고요. 꽃이 필 때 십자 모양으로 양쪽에서 4개의 꽃잎이 나오는 모든 채소를 통칭하는데 이런 채소들은 보면 독특한 씁쓸한 맛이 있어요. 이거에 우리가 글루코시넬로이드인데 채소를 드실 때
씁쓸한 맛이 아이고 항암제 정말 많이 잘 먹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분도 좋을 거예요. 암세포 분열과 증식을 차단하고 DNA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도 차단하고요. 전립선암, 대장암, 신장암, 폐암, 위암, 난소암 뭐 암 종류는 뭐 엄청 많은 종류들을 다 생기지 않게 위험을 줄여주는 일을 합니다. 자, 십자가 채소의 항암물질이 글루코시넬로이트라 그랬죠. 그 다음에 설폴라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폴라판은 그 항암과 퇴행성 만성질환, 심장질환, 또 알츠하이머 치매, 자폐 스펙트럼 장애까지도 치료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소티오사이네이트, 이소티오사이네이트 우리말이 없기 때문에 영어 발음을 그대로 하니까 뭐 좀 다르기도 합니다. 설폴라판보다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인돌3 카비놀은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는 항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채소는 여러가지 항암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2006년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오타고 의대에서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항암력을 가진 십자가 채소라는 그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항암제보다 더 항암력이 크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갖고 약보다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플라보노이드요. 플라보노이드는 십자가에 포함된 항암제인데 파이토케미컬 폴리페놀의 일종이고요. 비타민 C가 가진 항암 효과에 아까 내가 이 30배라 그랬죠. 30배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케일을 여러분 보시면 오늘 말하는 케일은 첫 번째 있는 꼬불꼬불한 저 케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콜라드 그린은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케일이 있죠. 그 다음에 라키네이도 굉장히 영양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텃밭에 한 20, 30종류의 작물들을 심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키네이도만 다 뜯어먹고 줄기만 남았더라고요. 벌레들이요. 그 다음에 보라색 꽃케일, 흰색 꽃케일, 케일렛, 검은 러시아 케일, 이까지 다 케일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채소에 속하는 건대와 시금치, 다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꽃 케일들을 여러분 보시면 되는데, 이 꽃 케일들을 다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많이 그냥 예쁜 꽃으로도 보시고 또 음식으로도 드시면 아주 좋겠죠. 자, 중심 세력의 30%를 담당하는 눈에 좋은 루테인, 루테인이 많다 그랬죠. 루테인은 색깔 구별의 90%를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음식에 들어있는 그 루테인이 케일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화려한 거 종류별로 다 안 드시더라도 좋으니까 정말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아단틴이라고 중심 체력의 70%를 담당하는 눈에 좋은 지아단틴. 물체 인식의 90%를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예쁜 색깔 많은 여러 종류를 대표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케일, 또 여기 안 나온 케일이죠. 꼬불꼬불한 케일을 드시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케일이 어떤 기전을 가지고 항암작용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글루코시넬로이트라는 물질이 있고 이소티오사이네이트, 아이소티오사이네이트 같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게 케일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글루코시넬로이트는 항산화, 항염증, 항균 작용을 하는데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면 언제 효소가 나오냐 하면 씹거나 썰 때 조직이 파괴돼서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항암 역할이 더 커지고 대사촉진 작용이 더 좋아지고 항스트레스, 해독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케일을 드실 때 말이에요. 끓이거나 고온 처리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효소가 비활성화돼서 글루코시넬로이트가 아이소시오사이네이트로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씹거나 써는 거, 그래서 입에서 꼭꼭 정말 잘 씹어 드셔야 될 이유와 여기서도 한 번 더 크다란 이유가 되는 거죠.
자, 2020년 기능성 식품이라는 잡지에 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으며 뇌 발달에 필수적이다. 기타 카로티노이드는 LDL 형성을 차단하고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황반에서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선택적으로 축적되며 강력한 생물학적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루테인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노인성 황반 변상과 백내장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요. 심혈관 질환, 산화 스트레스, 염증, 이상 지질 혈증 등의 요인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관련하며 이와 관련하여 루테인이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멜로반 렌트와 연구진은 더 높은 식이섭취와 루테인의 혈중 농도는 관장동맥, 심장질환, 뇌졸중의 위험도 감소시킨다. 그래서 루테인은 단순히 눈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뇌 발달, 심장에 또 백내장, 황반변성뿐만 아니라 백내장까지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산화 스트레스, 염증, 지질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참 무서워하는 뭐예요? 치매,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까지 다 관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식품입니까? 자, 우리가 그럼 얼마만큼 드시면 좋을까요? 뭐 한국 사람들은 많이 드시라면 엄청 많이 드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엄청 많이 드셔도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과일은 하루에 3 내지 5설빙, 여기에 보시면 주먹 크기만한 과일 하나가 1설빙입니다. 뭐 냉동한 거든지 신선한 건지 뭐 다 좋고요. 신선한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뭐 통조림도 좋고 말린 것도 좋고 과일 주스도 좋고 그래서 과일을 3 내지 5설빙을 하루에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채소는 5 내지 7설빙입니다. 잎이 무성한 날채소, 그 다음에 신선한 거, 냉동, 통조림, 야채 주스 다 해갖고 요거는 2000칼로리 섭취 기준으로 했을 때 요만큼이니까 더 드셔도 좋고 요즘 같은 겨울에는 사실 우리가 이 푸른 채소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돈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특별히 신경을 좀 쓰시면 건강상의 커다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 정말 많이 드셔서 유익을 크게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